반갑습니다. 신박한 컨설팅 그룹 선임 컨설턴트 김정현입니다. 제가 첫 주제를 시작하게 돼서 좀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올라올 때 서울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다를 10번 외치고 왔는데 그래도 점점 경상도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회사의 30두 현실이 되다와 조금 다른 주제로 처음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주제들은 그와 연관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잠시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북경양돈에서 10년 정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손 FNG 기업농에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박한 수의사 3분하고 신박한 컨설팅 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국산농장 경영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T 시스템에서 돈사 신축 관련돼서 기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양돈을 하면서 조금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신 피그플랜 양돈 전산 웹 개발을 총괄을 했었고 그것들이 실제로 한 단계 전산 관련된 게 한 단계에서 발전되는데 조금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업농에서 첫 맡았던 지리산 하이프 GP가 10년 이상 MSY 27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여육종에서는 모돈 1,800개 농장에서 MSY 29도를 처음 달성해서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았던 기억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PSY든 생산성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한 14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이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부분은 농장 위치, 그 다음에 웅돈 관련된 부분을 핵심으로, 그 다음에 관리자에 관한 부분, 요 3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파트 부분들은 뒷부분에 강사님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발표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 항목을 제시하게 된 것들은 사실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제가 제가 실패했고 그 실패해서 느꼈던 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농장 위치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 강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이때까지 발표됐던 것을 다 한 리뷰를 해봤는데 참 재밌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초심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또 유튜브에 새로 올라온 부분에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경제성 분석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재밌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던 500개, 480개짜리 일괄 농장이고요. 요배는 연접됐다고 하면 실제로 이 농장에 어떤 행위가 일어난 게 이쪽으로 바로 날라오는 공기가 날라올 수 있고 어떤 물리적인 동선이 같다고 보여지는 농장이 이렇게 지금 500개 일괄 농장, 2,800개 위탁 농장, 저희 농장이 요런 3개가 지금 붙어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을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29년까지는 MSY 24도, PSY 28도 이상을 유지하는 성적이 꽤 괜찮은 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2019년 8월에 갑자기 여러분도 갑자기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자돈에서 백색으로 위축이 증가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PRS 신규 유입이 확인되고 그럼 이게 어디서 들어왔을까를 추적하다 보니까 옆에 위탁장에서 갑자기 이제 위탁 그 거래처를 바꾼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뭐 청량 한 농가에서 꾸준하게 10년 가까이 거래를 하다가 이 당시에 이제 안성, 뭐 예산, 뭐 기타 여러 농장에서 자돈들이 입식되기 시작하였고 그때 일어났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폐사가 굉장히 많이 나서 폐사를 이렇게 처리를 감당을 못 하셔가지고 노지에 이렇게 던져 놓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농장 위에 독실대가 엄청나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요.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일단 모돈의 81년 전후에 유산 개체가 반복적으로 3복에서 5복 사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만사 입식되고 나서도 조산, 그다음 올미이라 개체가 나와서 분만 복수가 현저하게 이제 부족해지면서 생산성에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하였고요. 또 자돈 40에서 61령의 동군 전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좋다가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모든 두당 5만 원까지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농장의 돼지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악취가 굉장히 증가해서 민원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동 교배 인력이 280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 재기 발정일이 늘어나고 또 재발들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주사 치료가 굉장히 이제 밤낮으로 일괄 치료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굉장히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도 안 돼라는 의욕조화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연접했던 아까 모던 500개 농장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탁장과 급격하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도 제가 맡고 2020년도에 21년도에 적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제가 돼지를 이렇게 많이 죽여본 적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제 접목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위탁장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개항 여부를 타진했지만 이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성사가 됐다고 하면 뒤에 부분들은 하지 않았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구소 작업이란지 아까 뭐 그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획하는 작업, 그다음 백신 프로그램에 소코 일괄 백신, 뭐 PRS 분기, 자동 PRS 백신, MH 백신 보강 이런 일들도 막 진행하게 되고 또 2주간 그룹 관리에서 3주간 그룹 관리로 변경해서 포유율수를 또 증가시키는 일들. 그다음에 자동사 피트 청소, 분만사 피트 청소를 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동사 배기 방향을 변경해서 임신사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뭐 강도태, 미축돈 분리, 그 다음에 환기 항목 개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결론은 좋아지는 기간이 한 달, 3개월 정도 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결단을 합니다. 결국은 바이러스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농장의 딥합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농장을 보시면 이제 3주간 그룹 관리가 진행이 되면서 포유수가 늘면서 이제 입식 체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사율이 보시면 거의 30% 이런 경험을 그 농장분들은 하셨을 텐데요. 이게 거의 2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과 남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자동사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오염이 되고 이것들이 임신사로 들어가고 유산이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공기를 바꿉니다. 아예 임사에 최대한 간섭이 되도록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체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때 어떤 결론은 뭐냐면, 그리고 주변에 피해가 많은 농장들, 이런 것들 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번식사와 자돈사의 위치가 가깝고, 배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순환 감염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돈사들 전체 농장이 디팝을 한 게 아니고 자돈사를 비우는 디팝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그 저희들 외부 위탁장이 하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돈사 하나를 자돈사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자돈이 한 1000개 정도 수용되는 거를 한 2억 5천 들여가지고 먼저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 자돈을 바로 이유하자마자 자돈을 위탁할 수 있는 농장을 섭외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보돈 도입을 미리 3개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이제 역교배를 진행해서 자체 이제 후보돈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폐사율이 1%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요 뒤에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돈사를 어떤 식으로 디팝을 했냐면, 요게 처음에 이제 본장에서 이유된 그룹이 폐사 두수고요. 요때 이유 그룹을 첫 번째 판매를 합니다. 이유하자마자 판매를 하고요. 두 번째 그룹도 판매를 하고, 세 번째 그룹은 외부 위탁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본장으로 자돈사가 완전히 비워지고 소독이 되고 12주간 비우는 일을 하거든요. 저 12주라고 하는 제가 나름대로의 측정은 뭐냐면, 모돈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돈이 안정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판단에 12개월은 충분하게 비워야 한다, 고리가 끊긴다고 판단하에 했고, 그 결과는 드라마틱하게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사율이 1.2%, 그 다음 이유한 본장 이유한율이 2.2%, 3%, 점점 근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외부 위탁장에 두 개 그룹이면 6주치거든요. 6주치 자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것들을 반복해서 중간중간에 다시 또 6주 비웠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5에서 10% 정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또 위탁장이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또 새로운 거래처가 바뀌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또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 또 발생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30%대 폐사가 일어나진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2년간 느꼈던 교훈 중에 분명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진짜 2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RS 극복의 한 개의 방안으로 저는 이유 자돈을 위탁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우리가 PRS 피해를 줄이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 우리가 자생 농장들도 일괄 농장보다는 그 PRS 피해를 빨리 벗어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룹 관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 포유율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룹 관리, 3주간 그룹 관리를 바꾸다 보니까 분만사 직원이 한 30폭 정도를 관리하다가 60폭 정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동사에서 분만사에서 폐사율을 한 7%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던 게 15%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섣불리 했을 때 오는 단점. 하지만 뭐 이유 체중은 뭐 8kg까지 또 증가하는 포유를 하니까 오는 장점. 그다음에 또 PRS 이런 것들 고리를 끊기가 그룹 관리에 분명히 장점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그룹 관리를 선택하실 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인데요. 자돈사와 번식사 위치가 굉장히 그 고리를 잘 못 끊는 농장들 한번 본인 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
깎고 붙어 있고 한 농장들이 피해가 훨씬 더 오래 가고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돈사를 신축하거나 새로 어떤 농장을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2년 동안 돼지가 너무 많이 죽고 이 나쁜 경험들은 관리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편견을 만들어요. 후유증도 심해요. 그래서 지금 폐사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비용이 5만 원대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도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디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새로 농장을 신축이나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SY 36도의 핵심은 현장에서 시스템인데요. 제가 그 부여육정이나 지리산 아이포에서 이 시스템으로 MSY 29도를 달성을 했거든요. 관리자들도 다 초보 관리자들로 가지고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관리자가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의 위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정형화하는 것으로 저는 양돈 시스템의 정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드에 나와서 첫 그 컨설팅을 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지금 수태율을 보십시오. 거의 사실 보기가 좀 힘든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농장에 교배하는 방법이나 뭐 웅돈을 세우고 교배를 하는 방법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겠지. 제가 가지고 있으면. 하지만 받아온 정액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레귤레이터 교배 기간을 18일. 18일을 먹였다고 하는데 먹인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첨가해서 또 먹이기 때문에 또 제대로 급여됐다고 판단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배두수 확인하지 않고 정액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액 남은 건 또 다시 정액 보강으로 갑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것만 살짝 바꿨습니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결과가 이 부분은 이제 다 90불대 넘어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원체 지금 사고등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결과가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교배 쪽에서는 정액, 웅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책이 간과하고 계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필드 제가 처음 나와서 느끼는 점들은. 그래서 웅돈의 피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액, 웅돈에 대해서 조금 더 교배 쪽에서 높은 산자수를 원하시든지 또 충분한 수태율을 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 위의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은 가장 큰 게 화재입니다. 화재. 두 번째,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관리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농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학시 관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사실 기업농들한테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이 두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부분에서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기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보온등이 걸린 곳에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전함에서 보온등 걸린 라인의 절연 저항을 한 달이나 3개월 단위로 계속 측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온등을 다시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내고요. 그래서 항상 안전한 전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콘센트 부분을 1년마다 무조건 교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경영 유예수를 가장 줄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가 도입돼서 정착하는데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저걸 왜 해? 귀찮으니까. 근데 제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님들이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하루 안에 회장님까지 전달됩니다. 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계속 사진을 찍어서 한 달마다 한 건 이상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영위해서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효율 환경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S인데요. 정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정돈. 필요한 것을 정확한 위치에 넣어서 제가 쉽게 찾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청소는 농장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관리관을 확립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명확한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도전의 목표, 유지의 목표, 방역의 목표로 나누어서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줍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희들은 1년 상하반기 이 성과를 이렇게 해줍니다. 보면 유지의 목표에는 3S, 안전관리, 정기화제, 그 다음에 방역 부분,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될 과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유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인센티브 항목에 넣어야지만 그 관리가 정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뒤에 후보등 관리에 보면 저희들이 발전 기록을 해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록을 좀 정량화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은 업무 지속 시간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료 섭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료 섭취가 늘어나는 기간도 줍니다. 왜 이걸 하냐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레귤메터 처리를 했던데 후보는 40마리를 했는데 10% 정도가 발정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90%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80% 이상은 정상적인 반응을 모돈이 보입니다. 그 20%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생산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부 발정 지속 시간을 가지고 무발정돈이나 미역 발정돈이 발생했을 때 그 추정 근거로 잡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발정이 오면 10불과 정상적인 섭취를 반복합니다. 이것도 그 웅돈에 대한 발정 확인의 어떤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정량화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교배 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고 하면 점 2개는 누구나 100% 발정이다라고 확인이 될 때 점이 2개가 갑니다. 발정은 확실히 온 것 같은데 엄부가 빨갛지가 않아. 엄부 다 온 것 같은데 발정의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는 점이 하나가 찍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점이 하나가 찍힌 것이 재발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뒤에 교배사 발정 체크할 때 점이 하나인 개체를 위주로 발정의 재발 체크를 하면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곱표인데요. 우리가 교배 적기를 잘 찾아야 산자수가 높지 않습니까? 교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배가 끝난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농장의 교배 적기가 언제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산돈의 패턴, 후보돈의 패턴을 기록하고 요거를 분석해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역종의 분만율이 한 95% 연중되는데 모든 1,700개에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드에 나와서 느끼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농들은 필드에 사실 픽플랜이라고 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젊은 양도인들은 거의 엑셀을 활용하고 이거 자체를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산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과거형입니다. 한 달 단위로 기록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지금 컨설턴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국산 농장은 100% 일지가 없습니다. 엑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보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산에 다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어난 것들은 다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기록이 들어갑니다. 교배, 분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분석하는 일은 두 번째 일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바로바로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기록에 정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록으로 드린 부분인데, 이 부록으로 드린 부분은 그냥 책자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지만 젊고 신규 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관리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외국인 관리자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들이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발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부육종의 초기에 직원들을 관리하던 방법이었고, 또 중간 관리자들을 키워내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거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직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책자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그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부분은 월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크게 상반기 하반기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또 그게 말고 단기도 줍니다. 한 석 달짜리 그 여름철에 출하 일정을 좀 줄여보자. 보잡회 사유를 여름철에 좀 줄여보자. 뭐 이런 단기 인센티브로 또 시상금을 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 근속 근로자들한테 조금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식을 좀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사실 농장을 고쳐야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평당 거의 450만 원 정도 이상이 지금 필요한데요. 보시면 건축비가 한 250만 원 들고,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내부 기자재 부분입니다. 내부 기자재가 거의 200만 원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스테네 자재라든지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고요. 그래서 굉장히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법인 농장과 개인 농장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기업농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ROI를 통해서 언제까지 회수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과 연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법인 대표인데 그런 투자를 해서 적자 법인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개인은 달라요. 개인은 농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환가성이 부여됩니다. 환가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집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하기 어렵잖아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투자되는 비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하시면 돼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가감하게 공격적으로 돈사를 짓거나 하는 일들에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 내년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제 종합건축에서 양돈 시장을 돈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종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뒤로 미루실수록 불리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돈사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국사 농장도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하실 때는 다 없애고 새로 하시는 게 질병적으로도 여러 가지들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필드 나오면서 가장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젊은 양도인들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 때 그 농가들이 만나면 생산성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지금 젊은 양도인들 뭘 하면 야 원가 어떻게 절감해? 사료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기존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